화물운송 종사시험 모의고사 제1회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출보다는 문제풀이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기출문제 핵심 유형만 쏙쏙 뽑아서 단순 암기 반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시간을 좀 아끼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번 화물자동차의 규모에 따른 구분으로 대형 화물자동차의 총 중량 기준은 7톤, 10톤, 15톤, 5톤 있는데요. 대형 화물차의 총 중량은 10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물자동차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 그리고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걸 말해요. 한 번 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걸 대형 화물 자동차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징금으로 오른 것은? 자,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10만 원,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10만 원, 3번 화물 운송 주선자 사업 20만 원,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20만 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10만 원이고요.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도 10만 원입니다.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20만 원이에요. 한 번 더. 개인 10만 원, 화물 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 10만 원, 일반 20만 원. 자, 3번. 도로관리청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자인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자, 정답 바로 갈게요. 관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도로관리청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들어야 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들어야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들어야 돼요. 자, 다음 4번 문제.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서행하여야 되는 장소는요, 지방경찰청이 안전표시로 지정한 곳 1번입니다. 서행하여야 되는 장소는요, 지방경찰장이 안전표시로 지정한 곳. 반복 암기해드립니다. 자, 5번. 대기환경 보전 법령에 따른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성 물질. 정답 바로 갈게요. 3번 먼지입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성 물질은 먼지입니다. 자, 6번.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좌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여야 된다. 네, 1번이네요. 자, 2번 우회전하려는 차는 도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우회전하여야 된다. 우회전하려는 차는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돼요. 자, 3번 좌회전하기 위해 손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에 운전자는 경운비를 사용하여 경고하여야 된다? 자, 좌회전,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앞차가 손이나 방향지시 등으로 이제 신호를 할 경우에는 그 뒷차가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경고하시면 안 됩니다. 우회전 4번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에 부착하는 헝겊 표시의 색상으로 올바른 것. 파란색,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이 있는데요. 정답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양쪽 넓이가 30cm, 길이가 50cm 이상의 빨간 헝겊을 된 거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빨간색입니다.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헝겊 표시는 빨간색이고요. 지도지사의 저공해 자동차로에 전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5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정답은 바로 300만 원 이하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로에 전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로에 전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다음,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금지 장소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서는 앞지르기 하시면 안 되고요.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에서도 하시면 안 되고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에서는 앞지르기 가능합니다. 자, 10번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라도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 정답은 4번 이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와 자동차 아닌 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륜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 밖에 캠핑용 트레일러, 특수용 노형 화물 자동차, 승용 겸 화물형 승용 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 개념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라서 빠르게 넘어가고요.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이제 개념 문제를 이제 보시면 되세요. 다음 11번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특별 검사는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적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가? 자, 정답 바로 갈게요. 81점.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특별 검사는 81점입니다. 특별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제 누산 점수는 81점이고요. 자, 특별 검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망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이제 입힌 사람을 특별 검사 대상이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가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누산 점수가 81점입니다.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과 누산 점수가 81점인 사람 특별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자, 12번 교통사고를 일으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이 받아야 하는 운전 정밀 적성 검사는 바로 나왔죠. 특별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정답 2번. 13번 도로교통법상 정차의 정의로 올바른 것은? 자, 바로 갈게요. 정차는 5분,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에 정지한 상태. 정차는 5분입니다. 자, 다음 자동차 관리법상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종류는? 정답 바로 갈게요. 승합자동차.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는 승합자동차입니다.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는 승합자동차입니다. 다음 검사 유효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종합검사 기간 후에 종합검사를 시청하여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종합검사 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맞습니다. 종합검사 기간 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정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맞습니다.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표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 아니에요. 받은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계산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종합검사 기간 후면 적합 판정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시면 되고요. 종합기간 내에 적합 판정, 직전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다음 날부터 계산하시면 되고요. 종합검사 기간 전 적합 판정,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시면요, 검사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 16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화물 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화주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요구할 경우 되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송의 대가로 받은 이제 요금을요, 화주나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자에게 주면 안 됩니다. 다음 17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배제 사유가 아닌 것은?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장소 위반 사고, 신호 위반 사고, 교차로 내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자, 정답은 3번
교차론의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닙니다. 교차론의 사고는 아니고요. 자, 다음 18번 자동차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신규 검사라고 한다. 신규 등록을 하는 건 신규 검사라고 하죠.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를 수리검사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는 경우 수리검사라고 하고요.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성능 확인 검사? 튜닝이 성능 검사? 튜닝은 튜닝 검사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임시 검사라고 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죠. 임시 검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운송장 부착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 문제. 운송장은 물품 정중앙 상단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부착한다. 맞습니다. 정중앙 상단에 뚜렷하게. 정중앙 상단에 붙이셔야 돼요. 정중앙 상단 맞습니다. 자, 2번. 작은 소포의 경우에는 운송장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아니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작은 소포의 경우에도 운송장 부착이 가능한 박스에 포장하셔서 운송장을 붙여서 보셔야 돼요. 작은 소포도 운송장을 붙이셔야 됩니다. 자, 3번. 운송장 부착 시 운송장과 물품이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착한다. 맞죠? 운송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눌러서 부착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신호 및 지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은? 자, 10점, 30점, 15점, 5점 있는데요. 정답 바로 갈게요. 15점입니다. 신호 위반 시 15점입니다. 신호 위반 시 15점.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벌점은 15점입니다. 자, 21번. 다음 중 지시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바로 갈게요. 자전거 표시예요. 지시 표시는 자전거 표시고요. 양보 표시는 규제 표시고요. 신호기와 비행기 표시는 주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22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류에 해당하는 거 바로 갈게요. 1번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입니다. 이거는 딱 두 가지예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한 번 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딱 두 가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과징금은 10만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두 가지라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두 가지인데, 자, 보시면은 문제에서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 근데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 경우에는 5만 원입니다. 자, 다음 문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특수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로 알맞은 것은? 바로 갈게요. 최고 속도 80, 최저 속도 50. 이것도 정말 기출이라서 지금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표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표고요. 요거를 참고하셔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25번.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자,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허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허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받으셔야 되고요. 26번.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성형 가공 방식입니다. 27번은요. 창고 내 입출고 작업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고 내 작업 시에는 흡연해야 된다. 화물 더미를 오르내릴 때에는 신속하게 움직인다. 신속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조심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화물 쏠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옮기셔야 되고요. 자, 3번. 창고의 통로 쪽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셔야 돼요. 화물을 쌓거나 내릴 때에는 순서에 맞게 신중하여야 된다. 쌓을 때는 쏠림, 쓰러질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화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한다. 재차 확인하셔야 돼요. 2번 파손 등 물품 특성상 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 확인서를 받는다. 네, 맞습니다. 파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면책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지파 담당자가 모든 운송장 정보를 직접 기입한다. 운송장 정보를 기입하는 거는 고객이 해야 됩니다. 운송장 정보는 고객이 기입해야 됩니다. 자, 4번 특약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한 후 약관 설명 확인필에 서명을 받는다. 무난하죠? 자, 29번 화물 배달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물품 분실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배송 책임 완수 여부를 증명한다. 맞습니다. 인수자의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재한 화물명과 박스 안의 내용물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달을 입증할 수 있다고 기재한 화물명이랑 박스 안의 내용물까지는 확인 못해요. 그리고 4번 물건을 받은 인수자의 수령 확인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30번 하역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자로 된 화물은 취급 표시에 따라 다뤄야 된다. 맞습니다.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는 무거운 것을 밑에부터 쌓으셔야 돼요. 맞아요.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는다? 안 돼요. 제가 아까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했죠. 한 줄로 높이 쌓으시면 안 돼요. 자, 4번 가벼운 화물이라도 너무 높게 적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31번 주요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다른 자동차를 주유 취급소 안에 주차시키면 안 되는데요? 주차시키시면 안 돼요. 다른 자동차는 주유 취급소 안에 주차시키면 안 돼요. 자, 2번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자동차의 출력을 낮춘다? 출력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원동기를 끄셔야 돼요. 자, 4번 주유할 때는 충분히 넘치도록 하여야 된다. 주유량이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넘치면 안 되죠. 다음 32번 운송물의 인도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인도한다.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 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인도한다. 맞습니다.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에 인도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도서 상간벽지는 3일입니다. 네, 도서 상간벽지는 5일이 아니라 3일이고요. 4번 일반 지역은 2일. 맞습니다. 자, 도서 상간벽지는 3일, 일반 지역은 2일. 다음 문제, 위험물 수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납이 완료되면 즉시 문을 폐쇄해야 된다. 맞고요.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에는 반드시 콘을 해제?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에는 반드시 콘을 잠가야죠. 자, 다음 34번 도로법이잖아요. 도로니까 보기에서도 정답이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정답은 도로법이기 때문에 자동차 안전기준이 아닙니다. 2번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법 맞고요. 도로 내 시설 기준 도로법 맞고요. 도로망의 계획 수립 도로법 맞습니다. 자, 35번 도서 지역의 운임 및 도선료의 징수 방법 선불입니다. 자, 이거는 반복. 도서 지역, 섬 지역의 운임 및 도서료의 징수 방법은 선불. 도서 지역의 운임 및 도선료 선불로 내셔야 돼요. 자, 36번 파손 사고 또는 오손 사고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파손, 깨지는 거, 오손, 더럽혀지는 거. 자, 1번 지파 시 포장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포장 상태 안 하면은 파손 위험이 있죠? 김치류 등 수량에 비해 포장이 약한 경우 김치 좀 더럽혀질 오손 위험이 있어요. 무분별한 적재로 압착된 경우 파손 위험이 있고요. 중량물을 하단에 적재한 경우 중량물을 하단에 적재하게 되면은 안전하죠. 자, 37번 이사화물 표준 약관상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사화물의 인수가 약정된 일시보다 지체된 경우 사업자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몇 시간 이상 지체됐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고객의 귀책 사유로 약정된 일시보다 지체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은 2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자, 38번 교통사고 요인 중 교통환경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8번은 교통환경이라는 말을 보셔야 되는데 1번 보행자의 통행량, 교통환경 맞죠? 2번 차량 교통량 맞습니다. 3번 차량의 구조장치 이거는 차량 요인에 대한 요인이고요. 4번 운행 차종 구성비 이것도 교통환경입니다. 자, 39번 자동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좌측과 연결되는 핀핀의 중심선이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것 바로 갈게요. 캐스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만든 이제 사진을 보실게요. 네, 이렇게 자동차 옆에서 보았을 때 이제 킹핀이 중심선 약간 뒤로 기울어져요. 중심선보다 뒤에 있잖아요. 이거를 캐스터라고 합니다. 자, 40번 트레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돌리와 조합된 세미 트레일러는 풀 트레일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번 트레일러의 물품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견인차를 말한다. 트레일러에는 견인차와 피견인차가 있다면 트레일러는 피견인차입니다. 자, 3번 트레일러에는 풀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세미 트레일러는 트랙터에 연결하여 총 하중의 일부분이 견인하는 자동차에 의해서 지탱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다. 자, 다음 41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네, 교통사고 저희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자, 42번 자동차 관리 법령에 따른 화물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정답이 1번이에요. 배는 상자형 화물실을 갖추고 있는 트럭으로 지붕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지붕이 없는 밴도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밴도 있습니다. 2번 냉장차는 냉각제를 이용하여 수송 물품을 냉장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용도 자동차를 말한다. 그쵸. 냉장차는 냉각제를 이용해서 수송 물품을 합니다. 자, 3번 레커차. 레커차는 우리말로 견인차라고 하거든요. 레커차는 크레인 등을 갖추고 고장차의 앞, 뒤 또는 매달려 올려서 수송하는 특수장비 자동차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4번 보닛트럭은 자, 보닛이라는 거는 엔진 후드. 보닛트럭은 원동기부에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말한다. 보닛이 엔진 후드잖아요. 그러니까 엔진 후드가 이제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말을 합니다. 43번 특별 품목을 포장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손잡이가 있는 박스 물품의 경우 손잡이를 안으로 접어 사각이 한 다음 테이프로 포장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야죠. 고가의 휴대폰, 노트북 등은 내용물이 쉽게 파악되도록 포장한다. 안 되죠. 휴대폰, 노트북은 지금 계속 몇 개를 쌓아도 모자를 파니 이중 포장으로 하셔야 되고요. 3번 가구류 경우 박스 포장하고 모서리 부분을 에어캡으로 포장한 후 면책 확인서를 받아 지파한다. 맞습니다. 4번 서류 등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품을 지파할 때는 작은 박스에 넣어서 포장한다. 맞습니다. 그냥 작다고 주시면 안 돼요. 자, 44번 운전자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 브레이크가 막 작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은 무엇이라는가? 이거는 제동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브레이크를 기준으로 사고가 인지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릴 때까지가 공주 시간이고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서 차가 멈출 때까지를 제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인지하고 차가 멈출 때까지의 시간, 완전한 시간이 정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 시간은 공주 시간 플러스 제동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45번 내륜차와 외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륜차라는 거는요. 앞바퀴의 안쪽, 뒷바퀴의 안쪽의 궤도 차이를 내륜차라고 하고요. 외륜차라는 거는 앞바퀴의 바깥, 뒷바퀴의 바깥의 궤도 차이를 외륜차라고 합니다.
1번 자동차가 회전할 때 앞바퀴의 안쪽, 뒷바퀴의 안쪽 궤적의 차이를 내륜차라고 한다. 맞고요. 자동차가 후진 중 회전할 때는 외륜차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요. 3번 대형차일수록 내륜차와 외륜차의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가 전진 중에 회전할 때는 내륜차입니다. 자, 46번 길 어깨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일단은 길 어깨가 무엇인지 보셔야 되니까 지금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1번 측방 여유폭을 가짐으로 교통의 안정성과 쾌적성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2번 운전 시 졸음으로 인한 휴식 공간 안 돼요. 졸음 휴식처로 가셔야 됩니다. 3번 유지관리 작업장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장소로 제공된다. 맞습니다. 4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길 어깨는 도로의 미관을 높인다. 도로가 좀 예뻐 보이겠죠? 47번 직업 운전자에 필요한 기본 자세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 쉬워서 4번 자기중심적 운전 안 됩니다. 직업 운전자는요 양보와 배려를 해야 되고 교통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있어야 되고요. 무리한 운행을 배제해야 되는 게 맞죠. 48번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 운행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운행 중에는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사람이 많은 곳을 통과하시면 안 돼요. 1번이 틀렸고요. 2번 수리 시에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맞습니다. 3번 운행 중에 물론 정차 시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갖가지 않는다.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요. 4번 적재된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 잘 알아둔다. 맞습니다. 자, 49번 혹한기 주행 중 엔진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 점검은요 엔진 매연 과다 시 점검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는 혹한기에 엔진 시동 꺼짐 맞습니다. 자, 50번 세시 스프링 및 쇼크 어퍼 점검은 자동차 일상 점검 장치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바로 갈게요. 세시 스프링, 쇼크 업 소버는 완충 장치입니다. 완충 장치는 다른 말로 현가 장치라고 하는데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이라는 거는 차체가 직접 무너지지 않도록 스프링으로 잡고 있고요. 저희에게 승차를 유연하게 좀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거를 완충장치, 현가장치라고 합니다. 스프링면 현가 완충장치입니다. 51번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방호책이 가져야 할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중앙분리대의 방호책이 차량에 손상이 많이 해야 된다면 안 되죠.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 3번 바로 갈 거고요. 52번 일반 구조의 승용차용 타이어 경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는 속도는 170, 150, 160, 180인데요. 이거는 일단 단수 암기를 할게요. 자, 스탠딩 웨이브 150, 스탠딩 웨이브 150, 스탠딩 웨이브 150입니다. 스탠딩 웨이브를 설명드릴 건데, 스탠딩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바퀴, 타이어의 공기압이 조금 낮아져서, 좀 공기가 빠져서, 달리다가 바퀴가 지면과 맞닿으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가는 현상을 스탠딩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53번. 차량에 고정된 탱크 속 취급 물질에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험물을 이송하고 빈 차로 육교 밑을 통과할 경우 적재 차량보다 차의 높이가 낮게 되므로 이전에 통과한 장소라면 주의가 필요가 없지 않죠. 그리고 화물을 이송하고 빈 차로를 통과하면은 차체가 더 높아져요. 왜냐면 적재물로 조금 낮아졌던 게 공차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54번 시가지를 벗어나 지방도로를 운행할 때의 운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커브길에서는 원심력을 고려하여 중앙선을 조금 넘어 안쪽으로 주행한다. 안 돼요. 커브길에서는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가지고 중앙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고속으로 바짝 뒤따르는 차가 있으면 진로를 양보한다. 매너 운전 좋습니다. 3번 좁은 길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교행한다. 맞습니다. 4번 제한 속도 이내에서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속도로 주행한다. 맞습니다.
자, 55번 엔진 과회전 현상에 대한 예방 조치 및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바로 갈게요. 2번이 틀렸어요. 엔진 과회전이기 때문에 에어 클리어 오염 확인 후 청소는 아닙니다. 56번 노인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행 시 상점이나 포스터를 보면서 걷는 경향이 있다. 네, 맞습니다. 보행 궤적이 흔들거리면서 보행 중에 사선 횡단을 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소리나는 방향을 주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4번 경운기를 울리며 즉각 반응을 보인다. 반응이 조금 늦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7번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4번 충분한 휴식. 네. 58번 봄철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활발해지지만 야채나 과일 섭취 부족으로 인한 비타민 결핍을 가져와 무기력해지는 증상은 자, 봄철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춘곤증입니다. 봄철. 59번 교통사고의 요인 중 상반의 착각과 관련하여 한쪽 방향의 곡선을 보고 반대 방향의 곡선을 봤을 경우 실제보다 어떻게 보이는가? 요거는 상반 착각이라는 건데 더 구부려져 보이는 현상. 구부려져 있는 거를 봤는데 또 다른 쪽을 봤더니 더 구부려져 있는 현상을 상반 착각이라고 합니다. 60번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는 문제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르막 차로입니다. 61번 맑은 날 낮 시간에 터널 밖을 운행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하는 순간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심한 시각장애를 무엇이라 하는가? 문제에서는요.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시각장애는 암순응이에요. 암순응과 면순응이 있는데요. 어두운 터널 안으로 주행하는 거니까 암순응이고요. 62번 물류관리의 목표로 적합한 거 바로 갈게요. 이윤 증대와 비용 절감입니다. 자, 반복. 물류관리의 목표 이윤 증대와 비용 절감. 물류관리의 목표 이윤 증대와 비용 절감. 자, 64번 운전자 요인에 의해 교통사고 중 인지과정의 결함 높은 순으로 나열된 것은 이것도 바로 갈게요. 그냥 암기라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인지 판단 조작입니다. 교통사고 중 인지과정의 결함이 높은 수는요. 인지판단 조작, 인지판단 조작, 인지판단 조작입니다. 자, 64번 ABS 경고등 점등 시 조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센서 불량인지 확인 및 교환 맞습니다. 휠 스피드 센서 저항 측정 맞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니까 4번 배선 부분 불량인지 확인 및 교환. ABS는 바퀴의 휠 센서가 이제 스피드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이제 PTO 스위치 교환. 요 PTO라는 거는 변속기 일부에 유압 펌프를 구동시켜서 유압으로 펌프 작용에 이용하는 이제 장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시공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운전자의 정방 주시점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워진다. 빨라질수록 멀어집니다. 빨라질수록 멀어집니다. 자, 그럼 정답을 볼게요.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면 시야는 좁아지고요. 자동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작고 복잡한 대상은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속도가 빨라질수록 가까운 풍경은 흐려집니다. 66번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속하는 것. 고객 만족이에요. 고객 만족이면은 영업 품질. 자, 고객 만족은 영업 품질. 고객 만족은 영업 품질입니다. 67번 배기 브레이크 장착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배기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있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드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페이드 현상을 방지한다. 맞습니다. 브레이크액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여 페이퍼 록 현상을 방지한다. 맞고요. 엔진의 회전수가 높아져 엔진 소모율이 완전히 개선된다.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 엔진 효모율이 연료 효모율이 더 안 좋아지겠죠. 자, 4번 브레이크 라이닝 수명 연장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68번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으로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이용 유닛화에 대해 일정 단위로 취합되어 수송하는 것은, 자, 이것도 단수 남기 간선 수송입니다. 저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으로 이제 팔레트 이용 유닛화되어 일정 단위로 취합되는 것은 간선 수송이라고 합니다. 자, 69번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의 제4자 물류의 4단계 중 참여자의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해 비즈니스 전략을 공급망 전략과 제휴하면서 전통적인 공급망 컨설팅 기술을 강화하는 단계는 바로 갈게요. 재창조인데요. 이 제4자의 물류 4단계가 좀 중요해요. 제4자의 물류 4단계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입니다. 한 번 더 재창조, 전환, 일행, 시행.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자, 70번. 화물운송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부터 갈게요. 컴퓨터와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처리됨. 맞습니다. 주문 상황에 대해 적기 수배송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 맞습니다.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통한 생산비용? 아니요. 수송비용. 화물운송 정보 시스템은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통한 수송비용을 절감하려는 체제입니다. 자, 4번 대표적으로 수송관리 시스템으로 터널 화물 정보 시스템이 있음. 맞습니다. 자, 71번 제3자 물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바로 갈게요. 도입 결정 권한 최고 경영층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도입 방법은 경쟁 계약이고요. 3번 관계 내용은 장기 1년 이상 협력 관계입니다. 자, 4번 서비스 범위는 통합 물류 서비스 범위입니다. 자, 72번 고객의 욕구라고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4번 관심 가지는 거 싫어한다. 관심 갖고 싶어해요. 73번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입니다. 저 이거 반복할게요. 제품의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폐기 전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입니다. 자, 74번 사업용 트럭 운송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인적 투자가 필요 없다. 맞습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 장점입니다. 2번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다. 이거는 트럭 운송의 단점이에요. 자, 3번 수송비가 저렴하다. 맞습니다. 자, 4번 수송 능력이 높다. 맞습니다. 자, 75번 고객의 물류 클레임 중 제품의 품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고객의 물류 클레임이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물류 클레임이에요. 물류 클레임. 서비스 클레임이 아니라 물류기 때문에 고객 응대가 아니에요. 자, 76번 악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허리는 절대 숙이지 않고, 아니요. 허리는 좀 거만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적당히 숙이고 하셔야 되고요. 2번 왼손은 자연스럽게 바지 옆선에 붙이거나 오른팔 꿈치를 받쳐준다. 맞습니다. 악수 방법으로 맞고요. 3번 손은 왼손 오른손 본인이 편한 대로, 아니요. 손은 무조건 오른손입니다. 자, 4번 상대의 입을 눈을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로 악수하셔야 돼요. 자, 77번 물류관리의 목표 바로 갈게요. 물류관리의 목표는요,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물류비 감소했습니다. 물류관리의 목표는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과 물류비 감소했습니다. 78번 안전운전을 위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생각은 바로 갈게요. 4번 상대방 보행자는 내 가족이라는 생각. 자, 79번 수하인 문전 요령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수하인, 이제 송하인에 대해서 이제 좀 헷갈리실 텐데, 수하인 받을 수, 이제 받는 사람이고요. 송하인 보낼 송하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받는 사람의 문전 행동 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조립 방법, 사용법, 입어보기 등 고객 문의 시 성실히 응한다. 아니요.
조립 방법, 사용법, 입어보기는 이제 그거는 성실하게 이제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80번. 수입 확대에 대한 개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맞습니다. 2번. 수입의 확대는 마케팅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생산자 지향에서 소비자 지향으로의 개념이다. 맞습니다. 4번. 마케팅의 출발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손님에게 팔려고만? 아니죠. 파는 거, 손님이 찾고 있는 거, 뭐 찾고는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을 손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화물종사 시험 80문항 제 모의고사 1회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개념 문제도 꼼꼼하게 해드리는 이제 영상도 찍을 거고요. 모의고사 1회 하셨습니다. 모의고사 1회보다 2번, 3번, 2회, 3회, 이제 2번, 3번 보는 게 훨씬 이제 고득점, 취득을 위한 방법을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감사합니다.